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현관문 앞 인분 테러를 당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집의 아래층 주민이 그간 심각한 층간소음에 시달렸다며 고통을 호소해 층간소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네, 어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관문 앞에 인분 테러를 당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커다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준일 기자, 이거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정확하게는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현관문에 X 테러 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라온 건데요. 지난달 28일이었네요. 네. TV에서만 보던 일이 나에게도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지난 22일에 12시에서 밤 1시 사이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현관문 앞에 인분을 놓고 갔다. 인분을 이제 놓고 가고 그 인분을 또 도어락 문에다가 바르고 갔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이제 해서 이거를 사진과 함께 지금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좀 보복이 의심된다 이런 식으로 올려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복이 의심된다. 그 보복의 이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아래층과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박준 변호사? 작성자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는 자신은 알지 못하지만 이 층간소음 관련해서는 아랫집한테 많은 어떤 얘기를 들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사 왔던 당일 날에도 주의를 좀 받았다 그러고요. 8월 달에 가족 모임이 있었다 그럽니다. 지난 8월 달에. 그 당시에 아랫집에서 신고를 받고 경찰도 왔다고 그러고요. 보니까 다음 날 보니까 층간소음센터에 신고돼 있던 적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층간소음 위층이 좀 가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트도 많이 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서 혹시나 만약 인분에 이게 거기에서 일어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준일 기자, 그러면 이제 층간소음이 있었던 건 확실시 되고요. 그다음에 그 인분 테러가 의심된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테러 정황, 의심 정황들도 또 있었다면서요? 이제 그 작성자의 주장인데요. 이 인분 테러 있기 며칠 전에는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타이어요? 자연스럽게 펑크가 난 게 아니라 뭔가 뾰족한 걸로 이렇게 찌른 듯한 지금 저 사진이네요? 그 흔적이 나와서 이것도 누군가가 가해를 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그 전에는 뭐 까나리 액젓 테러, 껌 테러, 뭐 테러라고 붙일 만한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좀 해코지를 한 것들이 여러 정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테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이라 말씀을 주셨지만 테러는 테러입니다. 테러 자체가 공포라는 것을 무기로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모든 행동은 다 테러인데요. 개인적인 테러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계속 했다라고 한다면요. 근데 저 행위 자체가 하나하나로 보면 법적으로는 박준 변호사 볼 때는 뭐 하나하나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더 강하고 더 흉악한 공격이 가해질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요. 불안이 계속 엄습하게 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가족 일상생활을 못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공포심이 들 것 같아요. 하나하나 떼보면 뭐 손괴죄 내지 뭐 협박죄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지만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크게 공포가 안 들지만 전체로 생각해 보면 해코지가 가능하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런 것 때문에 아주 두려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문제가 안인득 사건이 있었잖아요.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안인득 사건이 그 전의 행동은 저런 것이었거든요. 오물을 투척한다든지 집 앞에다 문을 두드리고 간다든지 소리 지른다든지 그러다 결국은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는데 모든 저 테러가 그렇게 연결되진 않겠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테러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층간소음 문제가 있었지만 이게 원만하게 해결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래층 주민은 전혀 아니다. 해결 안 됐다. 이렇게 주장한다면서요? 지금 완전히 다른 주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층에서는 어느 정도 층간소음에 문제는 있었지만 이것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는데 아래층에서 계속적으로 뭔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층 특히 인분 테러 아랫집입니다라고 하면서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 아래층 주민에 의하면 윗집이 하루 종일 달리기 운동회를 한답니다. 그래서 집에서 운동회를 한다고요? 집안에서? 새벽 2시까지 뛰고요. 밤 11시에 청소기도 돌리고 가구도 올리고 옮기고 발망치를 쿵쿵쿵거리는 거. 발망치를 찍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 제기를 하면 뭐 애들 안 뛰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이게 사과도 정확하게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준일 기자. 그러니까 층간소음은 층간소음대로 봐야 돼요. 이게 예, 계속되고 있는지 정말 문제 있는지 그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찾아야 되고요. 그와는 별개로 층간소음이 있건 없건 간에 뭐 인분이라든지 또는 다른 그 차량 타이어를 펑크낸다든지 하는 형태의 행동은 또 다른 범죄입니다. 예. 그럼 이걸 누가 했는지가 밝혀져야 되잖아요. 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경찰에서는 이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요. 아래층에서는 내가 인분 테러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경찰이 이제 DNA 채취를 좀 협조를 요청했는데 위층에서는 협조를 했는데 아래층에서는 협조하지 않겠다라고 거부한 상황이라서 지금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가 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저 대변에서 DNA가 나옵니다. 이게 그다음에 껌이 있다고 했는데 껌에서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나오죠. 구강 상피 세포라 그래서 예.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껌에 묻는 점막 같은 것들 속에 DNA가 있어요. 대변도 역시 창자를 통과하면서 이 세포가 묻어서 DNA가 나오는데 아래층에서 협조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본인들이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저 자신들의 다른 인분이 아니라면 예. 좀 협조를 해주는 게 맞는 생각이 맞죠. 드는데요. 안 그러면 뭐 강제 수사로 들어가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네. DNA 채취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네, 층간소음을 호소하는 아래층 주민의 주장에 따르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네. 절차를 거쳤습니까? 자, 지금 아래층, 위층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긴 합니다. 위층에서는 매트 같은 걸 다 깔았는데도 또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테러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아래층도 또 주장이 완전히 상반됩니다. 특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윗집에 올라가면 사과의 말 한마디 없다. 아하. 이게 너무 스트레스다. 또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아이고. 칼 들고 본인이 올라가고 싶었고 특히 이 얘기를 하죠. 왜 살인이 나는지 자기가 이유를 알겠다. 아.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그래서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다라고 또 아래층 주민도 그만큼 좀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해결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 법과 제도로는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그 뭐 아래층 사람의 말처럼 그동안 보면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살인 사건도 있었고요. 끔찍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다음에 보복한다고 뭐 이렇게 우퍼라고 하죠. 큰 소음을 내는 걸 사서 위층에다가 쏘아내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졌는데 이거 좀 해결이 돼야만 추가적인 범죄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문제는 점점점 이런 그러니까 민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갈등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건데 지금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에 계신 분들이 많으니까 더 오래 있죠. 더 집안에. 오래 있고 예. 더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그렇다 보니까 예.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층간소음 관련 신고 건수가 2만 2천여 건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만 7천여 건이니까 아하. 34%나 증가했습니다. 이 갈등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당한 문제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보복을 많이 해요. 아래층에서 당하다 보니까 이제 뭐 스피커를 놓고 뭐 여행을 가버린다든지 아니면 네. 막 고양이 울음소리 막 이런 거를 천장에다가 막 대가지고 아하. 서로 분쟁이 더 커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이거 문제인데요. 박지훈 변호사, 이 법률 전문가 입장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관리사무소, 그다음 이웃 사이의 뭐 민원센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중재위원회, 층간소음위원회 이런 거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쉽지 않아요. 저도 아래층에도 있어보고 위층에도 있고 그런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요. 나는 그만큼 소음을 내지 않는데 아래층에서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왜 저렇게 귀에서 뛰느냐 또 그 반응들이 정말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구조상으로 관리사무소라든지 이웃사이 센터라든지 이걸 통해서는 약간의 어떤 분쟁 기준이라든지 민사적인 것밖에 안 되고 사실은 더 나갈 수 있는 어떤 형사적인 대처 방법이 아니거든요. 네. 글쎄요, 저는 사실은 이게 정답이 있는지 게다가 구조적으로도 네. 층간소음 방지할 수 있는 건축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됐고 오래된 건축물은 지금 다른 보안 장치도 없고 참 그렇죠.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때는 뭐 서로 좀 관용도를 높이고 역지사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진짜로 개별 좀 주민들의 국민들의 좀 이해도를 좀 넓혀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